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인 김정수라고 합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제가 노후에 도박에 빠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40년간 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반도체 회사에 입사해서 임원까지 올라갔죠. 동료들 사이에서는 모범적인 직장인으로 통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술을 과하게 마시지 않았고 여자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적도 없었어요. 오직 가족과 회사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아내 순이는 항상 제가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여보, 당신 같은 남편 만나서 복 받았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두 아들도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자주 표현했죠. 큰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작은 아들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가정이었어요. 퇴직금으로 받은 3억 원에다가 평생 모은 적금, 보험금까지 합쳐서 총 5억 원 정도의 노후 자금이 있었습니다. 연금도 나오니까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죠.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손자 손녀들 용돈도 넉넉하게 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퇴직 후의 일상은 생각보다 허전했습니다. 40년간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저녁 8시에 집에 들어오는 생활에 익숙했던 제게 갑자기 주어진 자유시간은 오히려 고통이었어요.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늦잠도 자고 평소에 못 본 TV 프로그램도 보고 아내와 함께 시장도 다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무료함이 몰려왔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신문을 읽고 산책을 하고. 그게 전부였죠. 친구들을 만나려 해도 아직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만날 시간을 맞추기 어려웠어요. 아내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아파트 분여의 일도 하고 성당 봉사활동도 하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잦았어요. 저만 혼자 집에 덩그러니 남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뭔가 취미라도 가져봐.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멍하니 있으니까 보기가 안 좋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일만 했던 제게 갑자기 취미를 찾으라는 것도 막막했어요. 골프는 너무 늦었고 등산은 무릎이 아팠습니다. 독서도 해보려 했지만 집중이 잘 안 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박성호가 연락을 했어요. 20년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정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나? 나도 작년에 퇴직했는데 할 일이 없어서 죽겠더라. 반가웠습니다. 같은 처지의 친구를 만난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성호와 소주 한 잔을 했습니다. 요즘 좋은 투자처가 하나 있어. 성호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투자라니? 응, 온라인으로 하는 건데 꽤 괜찮더라. 나도 한 달 전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500만 원 정도 벌었어. 솔직히 관심이 생겼습니다. 평생 예금과 적금밖에 모르고 살았던 제게 투자라는 말은 새로웠어요. 주식도 해본 적 없었거든요. 어떤 투자인데? 복잡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직접 보여줄게. 성호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알록달록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이게 뭐야? 바카라라고 하는 카드 게임이야. 근데 이건 운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패턴을 읽으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해. 바카라.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정확히 뭔지는 몰랐습니다. 도박 아니야? 아니지, 이건 투자야. 패턴 분석하고 확률 계산해서 하는 거라고. 성호가 실제로 게임을 해보여 주었습니다. 10만 원을 걸어서 20만 원을 땄어요. 그 과정이 5분도 안 걸렸습니다. 봐, 이렇게 쉽게 벌 수 있어. 나는 매일 30만 원씩 벌고 있다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한 달에 900만 원이면 제 연금보다 많았어요. 정말 안전한 거야? 물론이지. 내가 아는 투자 전문가가 운영하는 사이트라서 믿을 만해. 그 사람이 패턴을 분석해서 알려주거든. 집에 돌아와서도 성호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투자라고 해도 도박 같은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성호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정수야, 어때? 해볼 생각 있어? 그런데 돈을 잃으면 어떡해? 걱정 마. 처음에는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면 되잖아. 10만 원, 20만 원으로 시작해서 감을 익힌 다음에 점점 늘려가면 돼. 그 말이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10만 원 정도야 잃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았어요. 좋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제 인생을 바꿔놓은 온라인 바카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호가 알려준 사이트에 가입했어요. 처음에는 복잡해 보였지만 몇 번 해보니까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뱅커와 플레이어 중에 어느 쪽이 이길지 맞히는 거였어요. 첫 게임에서 10만 원을 걸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평생 이런 스릴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10만 원이 20만 원이 되었어요. 이렇게 쉽게? 신기했습니다. 연달아 몇 게임을 더 했습니다.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플러스였어요. 첫날 50만 원을 벌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는 친구 만나서 술 마셨다고만 했습니다. 혼자서 흥분을 가라앉히기 어려웠어요.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니. 다음 날부터는 매일 접속했습니다. 성호가 소개해준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이 단체 채팅방에서 패턴을 알려주었어요. 지금 뱅커가 3연승 했으니까 다음에는 플레이어에 거세요. 이번 판은 뱅커 확률이 70%입니다. 그 말을 따라서 베팅하면 정말로 자주 맞았어요. 일주일 만에 3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여보,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네? 아내가 물어봤습니다. 응, 그냥 날씨도 좋고.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100만 원이었던 제 계좌 잔고가 800만 원이 되어 있었어요. 700만 원을 벌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쉽게 돈을 번 적이 없었어요. 정수야, 잘하고 있네. 성호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나도 이제 한 달에 2천만 원씩 벌고 있어. 2천만 원? 저보다 훨씬 많이 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벌어? 베팅 금액을 늘렸지. 한 번에 300만 원, 500만 원씩 걸어. 그 말을 듣고 욕심이 생겼습니다. 저도 베팅 금액을 늘려볼까? 하지만 무서웠어요. 한 번에 300만 원을 잃으면 큰 손해잖아요. 처음에는 무서워하는 게 당연해. 나도 그랬거든. 하지만 패턴만 제대로 읽으면 위험하지 않아. 투자 전문가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김정수 님도 이제 경험이 쌓였으니까 베팅 금액을 늘려보세요. 확률이 90% 이상인 게임만 알려드릴게요. 90% 이상? 그렇다면 거의 확실한 거 아닌가요? 다음 날 드디어 큰 베팅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투자 전문가가 이번 게임은 95% 확률로 뱅커가 이깁니다. 라고 했어요. 300만 원을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결과는 승리. 300만 원이 600만 원이 되었어요. 한 번에 300만 원을 번 겁니다.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짜릿했습니다. 그날부터 베팅 금액이 점점 커졌어요. 5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물론 지는 날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 이기고 있었습니다. 2달 만에 제 계좌에는 3천만 원이 있었어요. 원금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2,900만 원을 번 겁니다. 신기했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아내에게 슬쩍 이야기해 볼까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좀 더 벌어서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였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김정수님, 오늘은 특별한 정보가 있어요. 투자 전문가가 개인적으로 연락했습니다. 특별한 정보요? VIP 고객들에게만 알려드리는 건데 오늘 저녁에 빅게임이 있어요. 확률이 99%인 게임입니다. 99%? 거의 100%에 가깝다는 얘기였어요. 하지만 참가비가 좀 있어요. 참가비요? 네, 3천만 원이에요. 하지만 이기면 6천만 원을 받으니까 3천만 원을 버는 거죠. 제 계좌에 있는 돈이 정확히 3천만 원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99% 확실하다고 하셨죠? 네, 제가 10년간 이 일을 해왔는데 이렇게 확실한 건 처음이에요. VIP 고객 20명만 참여할 수 있어서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3천만 원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좋습니다. 참여하겠어요. 그날 저녁 8시.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이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내는 성당 모임에 갔고 집에는 저 혼자 있었어요. 게임이 시작됩니다. 참가비 3천만 원을 입금해 주세요.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3천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99% 확률이라고 했잖아요.
그동안의 경험으로 봐도 투자 전문가의 예측은 거의 맞았어요. 입금했습니다. 제 계좌에서 3천만 원이 사라졌어요. 입금 확인되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10분, 20분, 30분. 게임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채팅방에 문의했습니다. 게임은 언제 시작되나요? 답변이 없었어요. 투자 전문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했습니다. 시스템 점검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1시간이 지나도 게임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동안 잘 되었잖아. 밤 12시가 되어서야 공지사항이 올라왔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인해 오늘 게임은 취소됩니다. 참가비는 내일까지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환불만 받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다음 날이 되어도 환불이 되지 않았어요. 문의했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투자 전문가도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성호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성호야, 너도 어제 빅게임 참여했어? 무슨 빅게임? 투자 전문가가 VIP 고객들에게만 알려준다고 했는데? 나는 그런 연락 받은 적 없는데? 이상했습니다. 저만 그 연락을 받았다는 얘기였어요. 사흘째 되는 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사이트가 사라져 있었어요.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입니다. 라는 메시지만 떴어요.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사기였다는 걸.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3천만 원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그것도 제가 2달 동안 번 모든 돈이. 성호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성호야, 사이트가 사라졌어. 뭐라고? 그럴 리 없어. 나는 지금도 잘 들어가지는데? 성호가 보내준 링크로 들어가 봤습니다. 분명히 같은 사이트인 것 같은데 주소가 달랐어요. 그리고 제 계정으로는 로그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호야, 내 계정으로 로그인이 안 돼. 그거 이상하네. 고객센터에 문의해봐. 하지만 고객센터도 연결되지 않았어요. 모든 연락처가 막혀 있었습니다. 며칠 더 지나서 성호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수야, 나도 당했어. 뭐? 사이트가 완전히 사라졌어. 내 돈도 다 날아갔어. 성호도 저와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호가 말한 피해 금액을 들어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성호는 500만 원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2천만 원씩 번다던 그 말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이런 사기 사례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온라인 바카라 사기, 투자 전문가 사기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니까 저와 똑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글이 가득했습니다. 수법도 완전히 똑같았어요.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이기게 해주다가 신뢰가 쌓이면 점점 큰 금액을 유도하고 마지막에는 특별한 기회라며 모든 돈을 빼앗아가는 거였죠. 저는 전형적인 먹튀 사기에 당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여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사실은 투자를 했는데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성호를 만난 것부터 온라인 바카라를 시작한 것, 처음에 돈을 번 것, 마지막에 사기를 당한 것까지. 아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다가 점점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3천만 원을 잃었다고? 응. 그것도 도박으로? 도박이 아니라 투자라고. 투자든 도박이든 상관없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우리 돈이잖아. 아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혼 3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고함이었어요. 미안해, 순이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돈이 돌아와? 3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아? 그 돈이면 우리가 몇 년을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돈이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아내는 그날 밤 저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냉전이 계속되었어요. 아내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실망과 분노 그리고 불신이 섞여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사흘 만에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게. 신고해서 돈이 돌아올 것 같아.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지.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습니다.
담당 형사가 말하길 이런 사기 사건이 너무 많다고 했어요. 하지만 범인을 잡기가 쉽지 않고 잡는다 해도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했습니다. 사기꾼들이 해외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미 돈을 다른 곳으로 빼돌렸을 겁니다. 그래도 수사는 해보겠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경찰서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어요. 아내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그 돈은 영영 못 찾는 거네? 그런 것 같아.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나는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순이야. 4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다면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아내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보다 더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부터 아내는 별방에서 잤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아들들에게도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의사인 큰아들, 변호사인 둘째 아들. 모두 사회적으로 성공한 아들들인데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기가 부끄러웠습니다. 결국 아내가 먼저 큰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아들아, 아버지가 사기를 당했어.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큰아들의 목소리. 뭐라고요? 아버지가? 큰아들이 급히 집으로 왔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던 아버지가 도박 사기에 당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했어요. 아버지,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응. 어떻게 그런 일이? 큰아들도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일단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소송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돈이 많이 들겠지?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둘째 아들도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인 둘째가 직접 사건을 맡겠다고 했어요. 아버지, 저한테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모든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성호를 만난 경위, 사이트 이용 과정, 투자 전문가와의 대화 내용까지. 아버지, 이건 전형적인 먹튀 사기예요. 요즘 이런 사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럼 돈을 찾을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최대한 해볼게요. 아들들은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로해 주려고 했어요. 그게 더 미안했습니다. 아버지, 속상하시겠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고요. 아이들은 어른스러웠지만 아내는 달랐습니다. 여전히 저에게 차갑게 대했어요. 한 달이 지나도 수사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사기꾼들의 정체도 파악되지 않았고 돈의 행방도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성호로부터 이상한 연락이 왔습니다. 정수야, 나한테 또 다른 투자 제안이 들어왔어. 뭐? 이번에는 확실한 것 같아. 정부에서 공인한 투자 회사래. 정신이 나간 것 같았습니다. 사기를 당해서 돈을 잃었는데 또 투자한다고? 성호야, 너 정신 없니? 우리 얼마 전에 사기당했잖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이번에는 정말 확실하다고. 성호의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무서웠어요. 혹시 저도 성호처럼 또 다른 투자에 손을 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성호야,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 우리 나이에 그런 위험한 일 하면 안 돼. 아니야,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고. 정부 공인이라니까. 성호와 통화를 끊고 나서 심각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모르게 또 다른 기회에 솔깃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천만 원을 잃은 것이 너무 억울했거든요. 어떻게든 그 돈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아내가 눈치챘나 봅니다. 여보, 혹시 또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얼굴 보면 알아. 또 돈 벌 생각하고 있지? 아내의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잃은 돈을 되찾을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절대 안 돼. 다시는 그런 일 하면 안 된다고. 알았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또 다른 투자 광고를 보게 되었어요. 원금 보장, 월 수익률 30% 보장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클릭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코인 투자였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거였습니다. 상담원과 전화 통화를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수님. 저희 회사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인 투자가 정말 안전한가요? 물론입니다. 저희는 정부에 정식 등록된 투자회사고요. 지금까지 손실을 본 고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정부 등록이라는 말에 혹했습니다. 이번에는 사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소 투자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500만 원부터 가능합니다. 하지만 김정수님 같은 VIP 고객께는 1000만 원을 추천드려요. 수익이 더 많이 나거든요. 1000만 원. 지금 제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사기당한 후로 노후 자금이 많이 줄어 있었거든요. 좀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네,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세요. 이런 기회는 자주 없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부 등록 회사라니까 안전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월 30% 수익이라면 1000만 원으로 매달 30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또 사기일 수도 있었어요. 한 번 당한 경험이 있으니까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아내 몰래 인터넷으로 그 회사에 대해 찾아봤어요. 정말로 정부에 등록된 회사였습니다. 홈페이지도 깔끔하고 전문적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고객 후기도 많았습니다. 한 달 만에 500만 원 벌었어요. 정말 믿을 만한 회사입니다. 같은 글들이 가득했어요. 점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인 것 같았어요. 결국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1000만 원은 부담스러워서 500만 원만 투자했어요. 아내 몰래 적금을 해약해서 돈을 마련했습니다. 투자 신청을 하고 500만 원을 입금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계약서도 받았습니다. 사기가 아닌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정말로 수익금이 들어왔습니다. 150만 원이었어요. 월 30% 수익률이 맞았습니다. 신났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투자를 한 것 같았어요. 바로 재투자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1000만 원으로 늘렸어요. 두 번째 달에도 300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세 번째 달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달 만에 450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사기가 아니라 진짜 투자였어요.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싶었습니다. 보험을 해약해서 2천만 원을 더 마련했어요. 총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전에 잃었던 돈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네 번째 달이 되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수익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담당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 달 수익금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시스템 오류로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곧 들어갈 예정입니다. 일주일을 더 기다렸지만 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시 연락했습니다. 아직도 수익금이 안 들어왔어요. 고객님, 죄송한데 좀 더 기다려 주시겠어요? 해외 거래소 문제로 송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또 사기인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여전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고객들의 후기도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한 달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담당자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또 사기당했다는 걸. 이번에는 3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처음 바카라 사기 때와 합쳐서 총 6천만 원을 잃은 겁니다. 노후 자금의 대부분이 사라졌어요. 더 이상 아내에게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또다시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아내의 반응은 이번에는 분노를 넘어서 절망이었습니다. 또 당했다고? 미안해, 순이야. 미안하다고 되는 일이야? 이번에는 또 얼마나? 3천만 원.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말 그대로 털썩 주저앉더군요. 총 6천만 원? 우리 노후 자금이 다 날아간 거야? 아직 연금이 있잖아. 연금으로 어떻게 살아? 병원비도 부족할 텐데.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아내가 우는 모습을 본 것은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그런 아내가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돈이 돌아와? 그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귀를 의심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이혼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순이야, 뭐라고? 이혼하자고. 당신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어. 순이야, 제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어떻게 믿어? 2번이나 속였는데. 아내는 진심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별거가 시작되었어요. 아내는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아들들도 이번에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특히 큰아들이 심하게 화를 냈어요. 아버지, 이번이 2번째잖아요. 응. 어떻게 같은 실수를 2번이나 할 수가 있어요? 정부 등록 회사라고 해서. 아버지, 그런 식으로 변명하면 안 돼요. 큰아들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존경하던 아버지가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충격이 컸을 거예요. 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변호사인 제가 봐도 그런 건 명백한 사기인데. 아들들까지 저를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 후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혼자 집에서 지내면서 후회만 했어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아내 말을 듣지 않았을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습니다. 노후자금 6천만 원이 사라지니까 생활이 빠듯해졌어요.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어요.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자고 식욕도 없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서 병원에 다녀야 했어요.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아내도 없고 아들들도 연락을 잘 안 했어요. 친구들 만나기도 부끄러웠습니다. 성호도 연락이 끊겼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연락했어요. 아버지, 뵙고 싶은 게 있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내와 상의해서 결정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상담? 네, 도박 중독 상담이요. 도박 중독.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제가 도박 중독자라고? 나는 도박 중독자가 아니야. 아버지, 2번이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셨잖아요. 그것도 가족 몰래. 큰아들 말이 맞았습니다. 일반적인 실수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담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전문가가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안 일어나도록 관리 방법도 알려주시고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무언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좋아, 상담 받아볼게. 도박 중독 전문 상담센터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상담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김정수님, 힘드셨죠?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제 마음을 이해해 준다는 느낌이었어요. 상담을 받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도박에 빠진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퇴직 후 느꼈던 허무감과 외로움.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 아내와 아들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느낌. 그런 감정들이 저를 위험한 선택으로 이끌었던 거였습니다. 도박은 현실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잠시 잊게 해주죠. 특히 이길 때의 쾌감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하기 어려워요. 상담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 순간들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도피일 뿐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도박으로 돈을 따도 외로움이나 허무감이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었죠. 상담을 받으면서 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도 깨달았어요. 몇 달간 꾸준히 상담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 나중에는 일주일에 1번씩. 점차 마음이 안정되어 갔어요. 상담센터에서 다른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저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입은 분들도 있었어요. 집을 잃은 분, 가족과 완전히 연락이 끊긴 분들. 제가 그래도 나은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개월간의 상담 후 아내에게 연락했어요. 순이야, 만날 수 있을까? 왜? 할 말이 있어. 아내가 응해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내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저 때문에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순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갑자기 왜? 상담을 받았어. 도박 중독 상담. 아내의 표정이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깨달았어.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너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제가 상담에서 배운 것들을 아내에게 설명했어요. 퇴직 후 느꼈던 감정들, 도박의 중독성,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계획까지.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상담센터에서 관리 방법도 배웠고 정기적으로 점검도 받을 거야. 아내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믿기 어려워. 알아. 당연히 그럴 거야. 하지만 시간을 주면 증명해 보일게.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내가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어요. 그 후 저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상담센터에서 배운 대로 하루 일과를 규칙적으로 짰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독서하고 자원봉사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자원봉사는 노인정에서 컴퓨터를 가르쳐 드리는 일이었어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께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인터넷 검색 방법을 알려드렸죠.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절약하며 살았어요. 외식은 줄이고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피했습니다.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몇 달 후 아내가 조금씩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안부 정도였지만 점차 일상적인 대화도 하게 되었어요. 요즘 뭐 하며 지내? 자원봉사하고 책도 읽고 상담도 계속 받고 있어. 그래? 아내의 목소리에서 조금씩 차가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꾸준히 상담을 받으며 건전한 생활을 유지했어요. 도박에 대한 유혹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상담센터에서 배운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깊게 호흡하고 다른 활동에 집중하고 가족들 생각하기. 그런 방법들이 도움이 되었어요. 아내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가끔 함께 식사도 하고 산책도 했어요.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들도 점차 마음을 열어주었어요. 특히 큰아들이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상담 잘 받고 계시죠? 응, 꾸준히 받고 있어. 다행이에요.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아들들의 인정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습니다. 2년째 되는 해 큰아들이 제안을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랑 다시 함께 사시는 게 어때요? 정말? 네,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2년 동안 별거했던 아내와 다시 함께 살 수 있다니. 아내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순이야, 정말 함께 살고 싶어? 응. 당신이 많이 변한 것 같아. 다시 한번 믿어보려고.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전과 완전히 같지는 않았어요. 아내는 여전히 조심스러워했고 저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앞으로도 계속 상담받을 거지? 물론이야. 평생 받을 거야. 상담사 선생님도 말씀하셨어요. 도박 중독은 완치되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거라고. 평생 조심해야 한다고. 지금은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 달에 한 번씩 상담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도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피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게임 앱을 모두 삭제했어요. 인터넷에서도 관련 사이트는 차단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자리를 피해요.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예전만 못합니다. 6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잃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걸 되찾았습니다. 가족의 신뢰와 사랑을.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도박에 빠진 진짜 이유는 돈이 아니었어요. 외로움과 무력감 그리고 자존감의 문제였습니다. 퇴직 후 갑자기 주어진 시간과 자유를 감당하지 못했던 거죠. 도박은 그런 감정들을 잠시 잊게 해주었어요. 이길 때의 짜릿함, 큰 돈을 벌었다는 성취감. 그런 것들이 저를 중독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가짜 만족이었어요. 진짜 만족은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때 느끼는 거였습니다. 요즘 저는 자원봉사 활동을 더 늘렸어요. 노인정에서 컴퓨터를 가르쳐 드리는 것 외에도 도박 중독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돕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면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죠. 저도 선생님처럼 가족과 화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면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심으로 노력하면 언젠가는 가능하다고. 아내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완전히 예전과 같지는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고 있어요. 가끔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그때 일이 없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맞아.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더 소중한 걸 깨달았어. 정말 그렇습니다. 6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잃었지만 그 대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되었어요. 돈보다 소중한 건 가족이고 건강이고 평범한 일상의 행복이라는 걸. 아들들도 이제는 예전처럼 저를 존경한다고 말해줍니다. 물론 실망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제가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인정해준 거죠.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정말 실망했어요. 큰아들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존경해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바꾸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대단하거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눈물이 납니다. 아들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던 제가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니. 지금 제 하루 일과는 이렇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가벼운 운동을 해요.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도는 정도. 그 다음에는 아내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신문을 읽습니다. 오전에는 자원봉사 활동을 해요. 노인정에서 어르신들께 컴퓨터를 가르쳐 드리거나 상담센터에서 다른 분들과 대화를 나누죠. 점심은 집에서 아내와 함께 먹고 오후에는 독서를 하거나 아내와 산책을 합니다. 저녁에는 가족들과 통화하거나 가끔 만나서 식사도 해요. 단순한 일상이지만 평화롭습니다. 예전처럼 큰 자극이나 스릴은 없지만 대신 안정감이 있어요.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가끔 옛날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만약 그때 도박을 하지 않았다면? 하지만 후회해봐야 소용없죠.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으니까요. 대신 앞으로 더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센터에서 만난 다른 분들 중에는 아직도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가족과 완전히 연락이 끊어진 분, 집을 잃고 고시원에서 사시는 분, 빚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그래도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줬거든요. 물론 상처도 많이 받았고 실망도 크셨겠지만 그래도 저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모든 가족이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로 모든 관계가 끊어져서 혼자 지내세요. 그럴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받은 두 번째 기회를 헛되이 쓰지 않으려고 매일 노력해요. 요즘에는 손자, 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큰 즐거움입니다. 큰아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가끔 와서 하루 종일 놀아요. 할아버지, 게임 같이 해요.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찡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게임이라는 말만 들어도 민감하게 반응했을 텐데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건전한 보드게임이나 퍼즐을 맞춰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재미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내도 손자, 손녀들이 올 때 가장 행복해해요. 여보, 애들이 와서 집안이 시끌벅적하니까 좋네. 그런 말을 들으면 제가 잃을 뻔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상담센터에서 새로 오신 분이 저와 비슷한 경우였거든요. 68세 할아버지인데 퇴직 후에 온라인 도박에 빠져서 3천만 원을 잃으셨다고 하더군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오셨을 때 표정이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마치 몇 년 전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이해해 주지 않아요. 가족들은 저를 바보 취급하고. 그분이 울먹이며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그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어떻게 도박에 빠지게 되었는지, 얼마나 큰 손실을 입었는지, 가족들과 어떤 갈등을 겪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해 나갔는지까지. 정말요? 선생님도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하셨다고요? 네, 심지어 저는 2번이나 당했어요. 그분의 눈에 작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도 가족들과 화해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히 가능해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많은 걸 느꼈어요. 제가 겪었던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그 후로 저는 더 적극적으로 상담센터 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요. 새로 오시는 분들께 제 경험을 나누고 회복의 희망을 전해드리는 일이죠. 이런 일을 하면서 제 삶이 더욱 의미 있어졌습니다. 아내도 제가 이런 활동을 하는 걸 지지해줘요. 여보, 당신이 다른 분들 도와드리는 모습 보니까 기특해. 고마워, 순이야.
당신도 힘들었을 텐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까지 생각하니까.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넉넉하지 않지만 마음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6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잃었지만 그 대신 얻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가족의 소중함, 평범한 일상의 행복,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보람까지. 며칠 전에는 정말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처음에 저를 도박으로 이끌었던 성우가 연락을 한 거예요. 2년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정수야, 미안해. 첫 마디가 사과였어요. 갑자기 왜? 내가 너한테 도박을 알려줘서. 내 잘못이야. 성우도 그동안 많은 일을 겪었다고 하더군요. 저와 비슷하게 가족들과 갈등을 겪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대요. 하지만 아직 도박을 완전히 끊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끊었어? 상담 받았어. 전문가 도움 받았고. 나도 해볼까? 꼭 해봐. 혼자서는 어려워. 성호에게 제가 다니는 상담센터를 소개해 줬어요. 얼마 전부터 성호도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라도 같이 회복해 나갈 수 있어서 기뻤어요. 요즘 저는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와 함께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것. 아들들이 안부 전화를 해준다는 것.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달려온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었는데 이를 뻔하고 나서야 그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유혹이 있어요. 인터넷 광고에서 쉽게 돈 버는 방법이 나오거나 TV에서 로또 당첨자 이야기가 나올 때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가족들 얼굴을 떠올려요. 실망했던 아내의 표정, 아들들의 한숨 소리. 그리고 지금의 평화로운 일상. 그러면 금세 정신이 들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김정수님, 유혹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유혹을 이겨내는 힘을 기르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저는 평생 이 유혹과 싸워야 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가족의 사랑, 전문가의 도움, 그리고 저 자신의 의지. 68세에 시작된 제 도박 경험은 정말 끔찍한 시간이었어요. 6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잃었고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한때는 모든 걸 잃을 뻔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경험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기도 해요. 겸손해졌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물론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런 선택은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그 경험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예요. 퇴직 후 허전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 이미 도박에 빠져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 가족이 도박 문제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가장 중요한 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전문가의 상담, 가족의 지지, 그리고 자신의 의지.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분명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3년이 걸렸지만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했고 새로운 삶의 의미도 찾았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도박은 절대 투자가 아닙니다. 확실한 방법, 정부 공인, 전문가 추천 같은 말들에 속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모두 사기꾼들의 수법입니다. 진짜 투자는 은행 예금, 정부 채권 같은 안전한 것들이에요. 수익률은 낮을지 몰라도 원금 손실 위험이 거의 없는 것들. 우리 나이에는 그런 안전한 투자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 허전함을 느끼신다면 건전한 취미나 봉사활동을 찾아보세요. 저처럼 자원봉사를 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운동을 시작하거나 그런 것들이 도박보다 훨씬 더 큰 만족감을 줍니다. 가족들과의 소통도 중요해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족들과 상의하세요. 저는 그런 소통이 부족해서 더 큰 문제가 되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미 도박 문제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께는 꼭 전문 상담을 받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혼자서는 절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는 68세에 도박에 빠져서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지만 지금은 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감사합니다.